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김 지사는 곧바로 회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제명 조치로 김 지사는 4년 만에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임실군수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경선에는 5명이 참여했으며 신대용 후보를 제외한 김병희, 김진명, 성준후, 한득수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예비 경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투표했으며 세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경선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과반 득표자가 최종 후보가 되며 과반이 없으면 1, 2위가 결선을 치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9명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중앙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양원, 성준후, 임종철, 한수용 예비후보 등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 8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조작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여론조사 의혹은 공천의 공정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감찰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다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갯벌이 개발과 함께 사유화되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겟투게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도 부안 갯벌 한 평을 분양받아 직접 체험하며 갯벌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남호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에서 주민들이 조개를 캐고 갯벌 생물을 수확합니다. 서해안 대표 갯벌로 꼽히는 부안 갯벌입니다. 이곳에 구독자 1,30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도 직접 찾았습니다. 쯔양은 부안군이 추진하는 갯벌 보존 프로그램인 겟투게더를 알리기 위해 갯벌 체험 후 갯벌 한 평, 즉 3.3제곱미터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갯벌을 소유해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막고 염생식물을 심어 갯벌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는 캠페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겟투게더는 이제 국민이 갯벌 1평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갯벌 보존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갯벌을 같이 보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1평이 이제 제 거가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갯벌을 좀 보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서 좀 아름다운 갯벌을 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막고 땅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면 갯벌은 사라집니다. 공공의 갯벌이 사실상 개인과 기업의 토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안군은 일반 대중에게 갯벌을 분양해 보전과 함께 관계 인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안에는 사유화된 갯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유화된 갯벌을 일반 대중에게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일반 대중들이 그 갯벌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우리 부안군과 관계 인구를 형성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이 갯벌 한 평을 분양받아 갯벌 보존에 참여하는 범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겟투게더.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존해야 할 이 같은 갯벌을 한 평씩 분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남원 춘향제가 올해로 96회를 맞습니다. 개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춘향제의 특별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보 영상이 공개됐고 역대 춘향들이 함께하며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갈 뜻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한복 맵시를 뽐내는 역대 춘향들이 품격 있는 몸짓을 선보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춘향 사색 맵시 공연이 국내외 취재진 등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조선 후기 이야기꾼인 전기수로 변신한 명창의 힘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춘향제 이야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사랑이로나 사랑 내 사랑 이기오더라 내 사랑. 제96회 남원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설명회는 다이내믹 춘향제 96년의 유산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올해 축제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춘향이라는 이름을 남원의 대표 자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역대 춘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모임을 열고 이들을 남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주역으로 위촉했습니다. 관람객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춘향제를 가져가야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96회입니다. 100회를 향해 나아가는 춘향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K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유산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96회 춘향제는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원 광안루원과 요천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남원시는 기품과 결기, 사랑, 전통을 핵심 주제로 16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위해 문화 융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과 안전 대책과 같은 알찬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번 제96회 춘향제에 많은 먹거리들과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서 즐거우세요. 춘향제 놀러 오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에서 논밭에 고의로 불을 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여일 동안 아영면 일대를 돌며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1일 현금 기부 행위는 음식물 제공보다 중대한 기부 행위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선관위도 함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리비를 지급했으나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68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내정서를 둘러싼 예비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위원장의 행보와 특정 후보의 연고를 두고 의혹과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선판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후보 공천 내정서를 제기했던 김원종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상 양충모 후보가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희승 위원장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중심에 선 박 위원장은 지난 주말 김영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사실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가 힘들 때 사무국장을 맡아서 기꺼이 저를 또 도와줬고,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뽑아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칭찬만 하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남원에 희망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영태 하면 애비 후보 하면 화이팅 한번 3번 외쳐주십시오. 김영태 애비 후보!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김영태 후보는 60평생 남원을 지켜온 정통성을 내세우며 거주 이력이 짧은 상대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남원에서 살지도 않은 분들이 이제 와서 1년, 2년 돼가지고 시장 하겠다고 좋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남원 시민들이 뽑겠죠. 그러나 남원이란 데가 그렇게 어설프고 쉬운 데가 아닙니다. 이정린 후보도 16년간의 지역 의정활동 경험을 강조하며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인사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낙하산처럼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달콤한 공약으로 유혹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김원종 후보 역시 남원의 정체 원인을 권력의 시장 선택 구조로 규정하고 특정 후보 낙점서를 직접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남원에 어떤 소문이 파다합니까? 특정 후보가 낙점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남원이 30년간 폭망해온 것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아니라 권력이 내려보낸 낙하산 때문이라고. 반면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된 양충모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맞서지 않고 본인의 행정 역량을 부각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 양충모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랜 동안 다져진 행정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남원으로 가져오고,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불리하면 위원장 탓을 한다며 경선 중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지역 정통성과 중앙의 전문성을 내세운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업체 측이 자재 반입을 시도하자 주민들이 이를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주민들은 사실상 공사 재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업체는 단순 자재 보관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읍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대형 화물차 진입을 막아선 주민들과 이를 통과시키라는 관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소 건설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업체 측이 자재를 현장으로 옮기려면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자재 반입 자체를 공사 재개 신호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큰 트레일러들을 8대를 끌고 왔는데 내려놓겠다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건 공사가 아니다고 하지만 저희 시민들 눈에는 저게 다 공사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공사라고 안 하면 도대체 뭘 공사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도 아니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저 많은 물량들이 다 공사 부풀리기 위한 그거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반면 업체 측은 공사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완성된 자재를 미리 반입해 보관하려는 것일 뿐 현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도에서 어떤 인허가상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공을 절대 하지 않는다.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공사 인장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뭐 관이나 법리적인 판단은 설치 공사가 아닌 토지를 변경하거나 조립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만든 자재를 현장에 내리는 것까지는 일부 사업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범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는 순간 공사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민들. 발전소가 아닌 주민들이 지정한 곳에 놓아두겠다는 업체. 주민과 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5명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은 정읍의 위기 진단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 분수령이 될 합동 연설회가 지난 30일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열렸습니다. 연설회에는 민주당 소속 5명의 후보가 참석해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정읍의 현재를 두고 현직 시장인 이학수 후보와 4명의 예비 후보들 간 인식차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김대중 예비 후보는 산업구조 재편과 도심 재구성을 통한 정읍 대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지역상권 붕괴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내장산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와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상가는 비어가고 구도심은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장산의 관광객 100만 명과 정읍 도심을 찾는 4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예비 후보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정읍을 관광과 결합하는 체류형 도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문화는 모든 경제와 산업, 일자리의 기본입니다. 문화가 빈약한 도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화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정읍의 행정 때문에 청년은 꿈을 피우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최도식 예비 후보는 정읍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원자력 의료산업 유치와 지역소멸 대응 조직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아껴서 나눠주는 민생지원금 안 됩니다. 벌어서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매달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읍이 이대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읍이 바뀌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상길 예비 후보는 민원 현장에서 해결 능력을 배웠다며 현장 중심 행정과 기본소득형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골목에서 민원과 각종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를 길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정읍의 4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뛰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예산 절감과 청렴도 개선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볼 게 아니고 시민의 돈으로 보자. 그래서 혁신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1946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효불급한 과정들 빼고 또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2천억을 담아놨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상권 침체를 언급하며 정읍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진단한 김대중, 안수영, 최도식, 이상길 예비 후보. 지난 4년간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맞선 이학수 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리더십을 한자리에서 지켜본 당원들은 향후 경선 판세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